차가 잠기도록 설계된 다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위를 사람들이 걷습니다. 2026년 1분기 방한 외국인은 476만 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꼽은 지금 당장이라도 보고 싶은 한국의 이색 여름 축제 명소입니다. 차가 잠기는 다리를 걷고 1000대의 드론이 매주 토요일 하늘을 바꾸고 기네스 세계 기록 분수가 한강을 물들이고 조선 왕조의 본향이 1년에 이틀만 밤을 여는 달인데도 외국인이 가장 적은 이달에 한국에만 있는 것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색 축제 명소는 바로 잘 알고 있는 잠수교입니다. 그런데 6월에는 특별한 행사가 더해집니다. 1976년 준공된 잠수교는 처음부터 물에 잠기도록 설계됐습니다. 한강 수면과 상판의 높이차는 2.7m, 한강 교량 중 가장 낮고 가장 짧은 765m 구조물입니다. 수위가 6.5m를 넘으면 다리 전체가 강물에 잠깁니다. 설계자가 실수로 낮게 지은 게 아닙니다. 홍수 때 수압을 버티는 대신 순순히 물 아래로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드러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다리입니다. 비 온 뒤 한강 수위가 오르면 잠수교는 사라집니다. 강물이 내려가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 순환이 5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면 이 다리에서 차가 멈춥니다. 매년 6월 첫째, 둘째 일요일 서울시는 잠수교를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으로 전면 개방합니다. 무료입니다. 평소에는 차량만 지나가던 이 다리 위를 사람들이 걷습니다. 한강 수면에서 2.7m 위, 강 바로 위를 걷는 느낌입니다. 한 외국인 여행 블로거는 이날을 처음 경험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요 다리를 막아서 사람들이 걷게 한다고 어느 도시가 이런 걸 할 수 있나. 그리고 이 다리는 또 다른 상판다리가 그늘을 만들어주어 한낮에도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출연 장소로 외국인들도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특별한 감흥 없이 유모차를 밀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 다리를 건넙니다. 서울시는 이 차 없는 날을 더 확장해 잠수교를 아예 보행 전용 다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침수 설계로 태어난 다리가 사람의 거리로 바뀌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이 물에 잠기는 다리 위를 걷는 동안 부산은 매주 토요일 밤 하늘을 색다른 불빛으로 바꿉니다. 매주 토요일 밤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는 1000대의 드론이 뜹니다. 공연장이 없습니다. 무대도 없습니다. 광안리 해변 어느 자리에서 봐도 됩니다. 입장료도 없습니다. 매주 테마가 달라집니다. 12분 동안 1000개의 빛이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부산 밤하늘에 글씨를 쓰고 형태를 만들고 색을 바꿉니다. 전국 최초의 상설 드론 나이트 쇼입니다. 불꽃놀이는 쏘아 올리면 사라집니다. 드론은 다릅니다. 하늘에서 살아 움직이고 형태를 유지하고 명령대로 변합니다. 한 일본인 여행자는 이 쇼를 보고 말했습니다. 불꽃은 순간이지만 드론은 이야기를 쓴다고. 세 번째는 다시 서울로 와봅니다. 부산이 하늘로 시선을 올리는 동안 서울은 도심 한복판으로 시선을 내립니다. 서울광장 한복판에 책꽂이가 놓입니다.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옆에도 책들이 줄지어 섭니다. 6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도심 한가운데 야외 도서관이 열립니다. 무료입니다. 7월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8월에도 열지 않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오는 계절엔 운영하지 않습니다. 6월의 선선한 날씨, 그 짧은 창이 이 도서관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봄 시즌 마지막 달, 3군데 도심 도서관이 동시에 열리는 도시입니다. 어떤 외국인 여행자는 이 광경 앞에서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메가시티 한복판에서 책을 공짜로 읽는 사람들,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도시. 네 번째는 서울의 또 다른 다리입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는 저녁이 되면 한강 쪽 하늘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포대교는 다리 위에 분수를 달고 있습니다. 총 길이 1.14km. 2008년 기네스는 이 분수에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라는 공식 타이틀을 부여했습니다. 반포대교 상류와 하류 양쪽 난간에서 한강 수면 쪽으로 물줄기가 떨어집니다. 1분에 190여 톤의 한강물이 약 20m 아래로 쏟아집니다.
해가 지면 조명이 켜집니다. 배경음악에 맞춰 물줄기의 색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흰 물보라가 노랗게, 붉게, 파랗게 바뀌면서 다리 전체가 빛의 커튼을 두릅니다. 교량 하나가 물을 뿜는 거리가 1km를 넘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럽에서 온 한 관광객은 이 장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짧았습니다. 유럽 어디서도 이런 것은 못 봤다고. 한국인들은 한강 둔치에 앉아 치킨을 먹다가 저 너머 분수를 바라봅니다. 다섯 번째는 전북으로 가봅니다. 한강이 기네스 기록으로 이름을 올렸다면 한반도 서쪽에는 기록 대신 이틀의 시간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도시가 있습니다. 6월 5일과 6일, 딱 이틀, 전주 한옥마을에 밤이 내리면 달라집니다. 경기전의 홍살문이 조명을 받고 전라가명 마당에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전주 향교와 풍남문이 동시에 개방됩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딱 4시간만 개방되며 입장료는 없습니다. 전주는 조선왕조의 본향입니다. 이성계의 선조들이 뿌리를 내린 곳이고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전각입니다. 조선이 멸망한 뒤에도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 속에서도 이 어진은 전주에서 지켜졌습니다. 그 경기전이 밤에 열립니다. 1년에 이틀만. 국가유산청은 이 야행을 최우수로 2번 선정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야간명소 백선에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한 외국인 여행자는 이 행사를 처음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조선시대 건물들이 밤에 빛나고 있었다. 타임슬립이라는 단어가 왜 존재하는지 그날 처음 알았다고. 여섯 번째는 강원도로 가봅니다. 조선왕조의 본향이 이틀 밤 빛난다면 강릉에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빛이 있습니다. 매년 음력 5월 5일 전후 강릉 남대천 일대에서 8일짜리 축제가 열립니다. 보리 수확이 끝나고 모심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강릉 사람들이 멈추는 방식이 1000년째 그대로입니다. 관노가면급, 씨름, 근해, 창포머리 감기.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걸작 등재, 한국축제 최초였습니다. 2026년에는 처음으로 미디어 아트 야간 행사가 추가됩니다. 1000년 제래의 무대에 현재의 기술이 얹힙니다. 차가 잠기는 다리를 걷고 부산이 매주 하늘을 바꾸고 도심광장에 책꽂이가 놓이고 기네스 분수가 한강을 물들이고 조선왕조의 본향이 이틀 밤을 열고 강릉에서 1000년 제래가 이어지는 달, 그 6월이 지금 시작됩니다. 2026년 1분기 476만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같은 해 봄 궁중문화축전에는 외국인 관람객 18만 3,427명이 다녀갔습니다. 봄 축전 역대 최다였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는 이미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세계 기준으로는 달랐습니다. 한국인이 매년 당연하게 맞이하는 6월이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부러운 달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행사는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면 당신의 6월 여행 스케줄에 기록해두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오늘 행사 중 여러분이 가장 가보고 싶거나 가서 좋았던 점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댓글로 남겨주세요. 6월 한국을 찾는 지인이 있다면 소개해드린 여행지 중 한 곳에 찾아 추억을 남겨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미 인싸가 되어 계실 겁니다.